그럼에도 불구하고로 들어가 볼게요. 비록 사실은 그러하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게 만드는 것들. 이게 정확한 정의더라고요. 제가 처음 음, 찾아봤어요. 왜냐면 이 말을 음, 많이 듣긴 했지만 찾아볼 생각을 안 하다가 음, 그런 게 있을까요, 지혜님은? 주변에서 뭐 반대한다거나 음. 아니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번 해봐야지. 지혜님은 성향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일단 마음 먹었으면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요. 아니면 그래도 좀 주변과 다른 환경들을 보고 안정적인 걸 좀 본다거나 저는 좀 안정적인 거를 택하는 사람이었어요. 좀 대중적인 거를 더 택하게 되는 거군요. 네네.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대중적인 것들을 조금 더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이 잘 없었어요. 음,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음, 이런 걸 하고 나면 내가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뭐 음, 사람들이 만류한 거 아니어도 음, 어떤 내 감정에 큰 뒤틀림이 생기는 거 아니까 음. 안 했는데 오늘 청취자분들이랑 얘기하면서 조금 마음을 유연하게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럼 물어보고 싶은 게 20대 때 가장 큰 고민은 뭐였어요? 20대 때는 아마 뭐 취업, 음. 나의 진로에 대해서나 아니면 뭐 사랑, 뭐 누굴 만날 수 있을까, 결혼은 할 수 있을까 음. 이런 고민들이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방송을 듣는 구독자분들도 분명히 이 두 가지는 매일 하고 계실 테고 저 이거는 끊을 수 없는 연애를 하고 있는 중에도 그 다음 미래를 봐야 되고 음,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뭐 더 좋은 곳을 이직하기 위해서 아니면 음, 취업 준비생 분들도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아닐까. 음, 저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해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뭘 하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이 고민조차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음, 제가 이 질문을 대본에 넣으면서 난 무슨 고민을 했을까 했는데 음. 너무 그냥 나아가기만, 어, 꿈을 쫓아가기만 했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고민을 하면서 뭔가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되는데 음, 그걸 못했던 게 아닐까라고 말을 해드리고 싶었던 게 지금 20대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실까봐 음, 분명히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잠깐 뭐 휴학을 한다거나 아니면 휴식 시간을 가지면서 음, 멀리 봐야 되는데 음. 저는 휴학도 안 하고 저도 취준 그랬어요. 생활도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응, 그러면 놓치는 부분들이 더 많아진 게 아닐까 이런 음, 마음이 들더라고요. 음, 그럼 지혜님이 오랫동안 마음속에 붙잡고 있었던 것들도 있잖아요. 20대 음, 때. 음. 그건 뭐였어요? 저는 진로 문제. 음. 그러니까 방송을 하는 그런 회사에 들어가는 거였죠. 그쵸. 근데 저는 약간 좀 특이한 케이스였던 게 방송을 해야겠다. 약간 무조건 난 방송이다. 이게 아니었어요. 음. 그 대학교 때 학교에서 방송국을 하긴 했지만 어 이게 과연 나의 길이 맞을까? 이런 고민이 많이 들어서 남들 따라서 친구들 따라서 취업 준비를 먼저 했거든요. 일반 회사에. 그런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되게 굉장히 힘든 음. 인내의 시간을 겪어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고 이게 계속 진로에 대한 고민이죠. 그러면 이 진로가 일반 회사와 방송 회사, 뭐 우리가 그냥 표현을 하자면 음, 이렇게 좀 구분이 되긴 했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운이 좋게 제가 일반 회사에서 홍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음. 뭐 신문 기사 이제 초안을 써서 하기도 하고 회사를 홍보하는 그런 뭐 미디어에 그런 것들을 조금 예, 이렇게 보내준다거나 우리 회사를 잘 알리기 위해서 그렇죠. 하는 직무가 그런 것도 있으니까. 하고 이제 뭐 한 방송사랑 콜라보를 해서 이제 다른 어촌에 가서 봉사활동을 음. 하면서 이걸 촬영하는 건데 제가 거기서 너무 신나가지고 카메라에 대고 막 소개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이런 거 되게 좋아했구나. 이런 걸 점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경험하면서 음, 조금씩 이렇게 마음속에 들어온 거군요. 그렇죠. 이게 저도 되게 이게 천천히 가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취업 스터디 때 만난 거고. 막, 지금 뭐 청취자분들이 좀 놀랄 수도 있겠죠. 우리가 한 십몇 년 전에 취업 스터디에서 에, 만났답니다. 맞아요. 그게 아마 20대 분들이 많이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저는 근데 좀 다른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음. 인간관계였거든요. 아,
왜 그런지 몰라도 혼자서 좀 착각을 했어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 좋은 사람 맞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20대 때 거기에 너무 갇혀 살았던 것 같아. 내가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되지 않아도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무조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뭔가 단어에 너무 이렇게 약간의 강박 같은 네, 느낌이 있었을까요? 빠져들면서 주변 사람들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눈치도 보기도 하고 이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죠. 근데 지금 그것들이 쌓여서 더 좋은 걸로 나타났지만 너무 20대 때 그 인간관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였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인맥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내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조금은 많은 사람들을 알아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학생활 졸업하면서 뭐 선배라든지 친구들을 많이 남기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인간관계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돌아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던 것들을 붙잡고 시간을 썼다라는 이런 마음이 들어서 청취자분들에게 20대 때 친구는 중요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냥 냅둬도 40대 때 친구가 되어 있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또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자면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를 깨닫게 된 경험들이 있잖아요. 20대 때. 네. 혹시 지혜님은 그런 경험 하나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조금 딥한 얘기여서 이 뒤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아까 그 진로 고민에 대한 그 연장선인데 그 뒤늦게 이제 방송 일을 하겠다고 뛰어들었잖아요. 그래서 뭐 아카데미, 아나운서 아카데미 이런 것도 다니고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사실 뭐 이제 서류에 뭐 부합하는 그런 조건들은 거의 다 갖췄고 학원 선생님들도 와, 지혜야, 너 정도면 실력이 진짜 괜찮다. 이래서 저는 나름 기대를 했거든요. 나름 내 꿈이 꽃길이 될 것 같은 나는 꽃길만 생각을 했어요. 사실 뭐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거치면서 그냥 뭐 좌절이라는 그런 걸 많이 겪지 않은 상태여서 그랬는지 조금 파도를 모르겠지만, 덜 만났군요. 풍랑이 있는 파도를 덜 저랑 다른 만났지만, 삶을 살았군요. 근데 여기를 갔는데 서류에서 떨어지는 게 태반이고, 뭐 가도 이제 뭐 최종까지 가게 되더라도 하필이면 그때 뭐 목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나의 컨디션 안조로 인해서 응. 다 보여주지 못한 거군요. 근데 이 목감기 이것도 나의 자기 관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마이너스 요소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다 안 맞는 게 많아서 떨어지는 게 태반인 거예요. 그만큼 내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준비를 했는데 꽃이 되기 전에 시들 뻔한 네, 시들거나 이렇게 시들시들해지는. 흔들흔들 계속 거리는 거죠. 뭐 갈대처럼.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와, 나한테 왜 이래? 세상은 나한테 왜 이래?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세상이 나한테 뭔가 나쁜 것만 주는 그런 기분이 들었겠군요. 그렇죠. 근데 이때 또 함께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같이 모이면 또 서로 이제 떨어진 이야기를 같이 나눠요. 그러니까 그때는 취업 스터디 하면 같이 무언가를 준비하기도 하지만 이 뒤에 뒤풀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어떤 중요한 면접을 보고 와서 하소연을 하면서 약간 서로 이제 공감해주고, 그러니까 위로해주고, 서로 약간 이게 품앗이가 되어가지고, 아, 그래, 얘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냥 우리 더 힘내보자, 약간 이랬던 기억이 많이 있어요. 그때 그렇게 서로가 위로해주면서 아마 내 기억이 조금씩은 나아졌을 거예요. 그게 아닌 상태라면 계속 좌절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20대 때 들어와서 가장 큰 파도를 맞는 게 취업이에요. 졸업까지 다가왔는데 누군가는 벌써 취업했다라는 얘기 들리고 엄마가 뭐 엄마 친구 딸이나 아들이 누구는 벌써 취업했던데 뭐라는 얘기 그냥 하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신경 쓰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내 스스로를 더 단단하게 만들지만 때로는 한 번에 무너지기도 하고 근데 친구들이나 같이 준비하는 취준생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았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지금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도 힘든 시기일 수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시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제 3월이면 공채 시즌이라든지 뭐 약간 맞아요. 취업 시즌에 다시 들어갔잖아요. 시작되니까. 저는 뭐 지혜님 얘기 듣고 조금 더 마음이 아픈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게 음, 최근에도 그렇지만 우리 주변 사회 속에서도 계속 그러니까 뭔가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음, 제가 펑펑 운 적이 있어요. 음, 20대 때. 그러니까 진짜 눈물 콧물 다 이렇게 터지게 우는 거 있잖아요. 예. 그때 마음이 진짜 왜 그랬는지 몰랐는데 그게 개인적으로 진짜 죽을 만큼 힘든 일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이겨낸다면 뭐 장례식을 간다거나 아니면 내가 소중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음, 나보다 더 마음 아파하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음, 내가 알고 지냈던 어른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어느 순간 풀렸던 것 같아요. 음, 그 당시에는 막 진짜 눈물만 나고 음, 뭔가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음, 그리고 이런 것들을 20대에서 30대 넘으면서 계속 겪잖아요. 음, 왜냐하면 내가 이제 살아온 만큼 떠나보내야 될 사람들이 많으니까. 음,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도 우리 아버지의 모습, 음, 뭐 아니면 조금 나보다 먼저 살았지만 형들이나 누나들의 모습들을 보고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느꼈던 것 같아요. 슬픈 일이었었을 때. 음, 내가 이겨내지 못하는 슬픔이었었을 때. 음, 그래서 청취자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게 마음이 아플 때는 그냥 좀 우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참고 있거나 맞아요. 아니면 우울감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음, 저도 뭐 방송할 때야 많이 웃고 이렇게 담백하게 얘기를 드리지만 음, 현재를 살아갈 때는 아픈 일도 많고 슬픈 음, 일들도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럼 우리가 또 다른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나이가 됐으니까. 예전에는 진짜 선입견이 강해서 그걸 통해서만 이 사람과 음, 세상을 바라봤다면 네. 요즘은 어떤 게 있어요? 저는 그냥 요즘 식물? 식물. 뜬금없이 있긴 하지만, 요즘 뭐 키우는 게 있어요? 그, 제가 약간 마이다스의 손이어서 키우기만, 저희 집에만 오면 다 죽는데, 아직까지 안 죽은 친구가 있어요. 생명력이 끈질긴 친구. 정말 끈질기고 강인한 친구인데, 얘는 진짜 제가 물을 주면 살고, 안 주면 마르고 약간 이래가지고, 내가 얘한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얘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정을 더 줄 수밖에 없고, 한 번 더 보고 예, 한 번 더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확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야 그 식물이 잘 자라서 뭐 꽃을 안 피워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예, 푸르게 살아는 좀 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근데 왜 식물을 좀 이렇게 더 보게 된 거예요? 그럼 식물을 집에 피우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아니, 그거는 뭐, 큰 계기는 아니고, 제가 식물을 싫어하는 걸 아는데 제 남편이 아, 식물을 저희 회사로 선물을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물을 받았으니까 그래도 내가 조금은 애정이 더 생긴 거고. 애정이 생겼고, 처음에는 뭐, 이거 이런 걸 뭐하러 보내? 먹지도 못하는 거. 약간 이렇게 핀잔을 주긴 했지만, 굉장히 아주 날카로운데 먹지도 못하는 걸 먹을 걸 보냈어야지. 뭐 이런 여자의 언어 같은데. 저의 여자의 언어였지만, 그래도 이게 선물을 받았고, 소중한 사람이 준 거기 때문에, 아, 얘를 죽일 수 음, 없겠다. 얘를 좀 애정을 가지고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씩 그래도 눈이 가더라고요. 안 보던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그걸 한 번 더 보게 되는 나의 음, 마음의 변화가 있었던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이 푸릇푸릇한 게 집에 한 켠에 있으니까 또 다른 푸릇푸릇한 걸 놓고 음. 싶은 욕심이 있지만 아직은 제가 그걸 키울 만한 그릇은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생각해보면 어릴 때 베란다에 화분이 많았거든요. 아, 근데 어느 날 가보면 없어. 뭐 엄마가 바빴거나 뭐 저는 그때 화분을 키우는 거 몰랐으니까. 남의 일 같지 않나. 그게 지금 우리 어머님들의 모습이었지 않을까. 네. 분명히 지혜님의 딸들도 어느 날 화분이 없어졌네. 있었던 자리 같은데. 그런 게 아닐까 싶네요. 저는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를 보게 된 거가
소리 같아요. 제가 오디오 일을 딱 한 지가 지금 보니까 한 14년 차 됐더라고요. 이 소리가 다양하잖아요, 우리가. 네. 뭐 화를 내는 소리, 짜증 내는 소리. 그리고 노래도 요즘 워낙 다양해졌잖아요. 잔잔한 발라드도 있고 아니면 뭐 힙합도 있고 아니면 요즘 아이돌들이 부르는 노래들. 예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듣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목소리만 더 이렇게 집중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내가 이 일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의 목소리는 다 다르고 우리나라의 노래도 많고 외국에도 노래가 엄청 많잖아요. 오히려 다양한 것들을 접해봐야겠다. 선입견 없이. 그러니까 좋은 것들만 보고 대중적인 것들만 찾았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조금씩 더 보게 되는. 그럼 이전에는 나의 선호하는 그런 장르만 봤다면 그렇죠. 이걸 넘어선 거죠.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생겼던 거죠. 그리고 남들에게 추천을 해달라고 한 적도 많고 뭐 어떤 노래 들어? 아니면 요즘 듣는 오디오 중에 뭐가 좋은 게 있어. 근데 우리가 뭐 노래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 오디오 중에 콘텐츠 중에 명상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 외에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 지혜님이 준비하고 있는 뭔가 이렇게 낭독을 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저는 이제 많이 들어보게 된 거죠. 근데 예전에는 이거 재미없어. 이거 나랑 안 맞아. 이러면 안 들었는데 지금은 한 번 더 들어보고 이거를 만든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었을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음성을 많이 듣고 살잖아요. 이 음성이 맑고 깨끗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떤 환경을 지녔는지 보게 돼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좋은 목소리를 낼지. 예를 들면 예전에 제가 집사부 일차를 봤는데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였어요. 말을 안 한대요. 왜? 그러니까 목소리를 아끼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탑 클래스의 가수인데 저분이 어떻게 좋은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때는 막 이렇게 노하우를 알려주는데 평소에도 말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가족들이랑 또 카톡으로 하거나 뭐 이렇게 적어서 말을 하는 편이고 네. 목소리를 내는 거는 그 음원을 녹음할 때랑 콘서트를 갔을 때 그때 조금 제가 되게 뭔가 신선했거든요. 더 좋은 걸 내기 위해서는 갈고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끼는 것도. 아끼면서 언제 내야 될지. 그래서 제가 요즘 방송 하루 전날에 말을 안 해요. 약속을 잘 안 잡거나 약속이 있어도 빨리 마치고 일단 목소리를 좀 아껴서 와요. 좋은 자세인데요. 그래야 내가 지금 우리 방송이 1시간이지만 온전히 내 마음에 있는 목소리를 좀 내지 않을까. 그래야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이 마음적으로 울림을 받을 때 더 좋거나 감정이입을 할 때 더 좋지 않을까. 제가 예를 들면 뭐 그 전날 막 술을 먹고 오거나 아니면 막 친구들 만나서 2-3시간 떠들어서 목소리가 갈라진 상태로 온다면 그거는 또 듣는 사람에 의해서는 기준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왜 진행자님 목소리가 까칠하지? 안 들어야겠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라디오 듣다 보면 어떤 뭐 DJ분이 양해를 미리 구하잖아요. 제가 감기에 걸려서 오늘은 좀 컨디션이 안 좋지만 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감기를 안 걸리거나 아니 목소리가 쉬지 않게끔 노력하고 있다. 문희님이 이렇게 사이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라디오에 제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거죠. 정말 진심이네요, 진심. 그리고 우리 또 이런 얘기 나눠봐요. 조금 더 나은 내가 된다는 게 뭘까? 제니 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작년보다 더 좋은 모습들이 생겼을 때고 재작년보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더 나아졌던 거. 그냥 내가 포용할 수 있는 게 조금 넓어졌다? 좀 뭔가 이렇게 내 마음에 여유가 생겼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느낄 때 좀 내가 그래도 조금 이런 말 듣나? 어른이 됐구나. 조금은 더 어른이 됐구나. 좀 이제 더 나아졌다. 어른이라는 말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도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군요. 약간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몇 년 전에는 아줌마라는 소리 들으면 막 화가 나는데 그러니까 그런 단어에 이제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됐었을 때 말을 하면 이게 뭐 당연히 싫을 때도 있지만 그냥 그런 갑다 이렇게 보일 때가 있으니까
그쵸. 이제는 뭐 누가 아줌마 이래도 그냥 그래 그래 약간 이렇게 되고 누가 이제 뭐 아가씨 이러면 더 기분 좋고 약간 더 좋은 말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 아직도 있긴 하군요. 예시가 너무 웃기긴 했지만 아니 그런 거 많을 거예요. 왜냐면 음, 우리가 딱 어느 정도 나이가 중간에 있는 단계잖아요. 결혼을 해서 음. 이제 육아를 시작하게 되기도 하고, 근데 육아를 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고. 저 20대 때는 그런 거 있었어요. 그 애기가 언니라고 해야 되는데 이모라고 하면 그렇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 말에 대한 반작용이 있었나 본데요. 그 청취자분들도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나이가 들어가는 거에 대한 조금은 반작용 같아요. 저 반작용도 있고 내가 이거를 이제 받아들일 수 음, 자세가 되어 있나 이제 그런 것도 있지 않았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군요. 네. 그럼 다음 질문은 시간이 지나서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달라졌던 걸 느낄 때. 음.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이것도 저는 아까랑 좀 이어지는 게 음. 뭔가 마음의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나이가 들었다는 거, 음,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라는 거, 음. 이게 상관관계가 생긴 거예요? 이게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느낌이 20대 때보다 더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연륜이 쌓였다. 경험치가 쌓여서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진짜 많이 우리가 겪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대처 능력과 또 그걸 그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마음 시각과 그런 눈이 더 커져 버린 거군요. 그쵸. 그런 걸 더 커져서 약간 내가 그래 이 정도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약간 음. 이런 게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서 판단 또 빠르게 할 수 있는 거고. 음. 저는 뭐 제님이랑 다르게 맛을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맛이요. 내 입맛이 변했다. 음. 지금 제가 서울에 산 지 거의 이제 20년 되어 가잖아요. 네. 너무 나이가 많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예전에 있던 맛집을 다시 가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음. 그때 너무 좋아해서 자주 갔던 맛집을 안 가다가 음. 갔는데 그 맛이 안 나. 음. 나의 미각에 어떤 변화가 생겼다. 음. 설명이 안 돼, 근데. 왜냐하면 제일 처음 먹었었을 때 그 맛있다, 뭐 입이 통통 튄다. 나의 마음이 뭔가 또 오고 싶다 이런 게 드는 게 아니니까. 음. 그냥 맛은 그대로일 수도 있거나 더 좋아졌을 텐데 나의 뭔가 생각들은 음. 여기는 이제 맛집 리스트에서 없애야 될 때가 왔구나. 음. 그게 슬펐던 것 같아요. 맞아. 맞아요. 맞아요. 진짜 공감돼요. 그럼 제이님은 그런 단골집 있어요? 왜냐면 제이님은 서울에서 계속 살았으니까 어릴 때부터 먹었던 게 있잖아요. 음. 저는 그 대학생 때 자주 갔던 떡볶이집이 있거든요. 음. 근데 대학생 때 자주 갔다가 한동안 또 이제 일하느라 바쁘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못 가다가 얼마 전에 가봤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갔어요? 네, 같이 갔는데 내가 이걸 좋아했다고? 내가 이걸 자주 먹었다고?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근데 친구들은 그냥 먹고 있길래 말은 못 했거든요. 근데 나와서 친구들이 야, 맛 변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순간 변했다고 얘기하니까. 야, 맛이 변한 거야? 우리 입맛이 변한 거야? 약간 이렇게 대화를 하긴 했는데 이게 그 음식을 대하는 게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음식을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바뀌었는데 음, 그걸 설명하기는 쉽지 않죠. 그쵸. 그래서 맛이 달라졌다고 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대학생 때는 우리가 접해보는 음식의 이렇게 다양하지가 않잖아요. 뭐 다양할 그렇죠. 수도 있지만 근데 점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여기 가서 먹어보고 저런 음식도 먹어보고 먹어본 음식들이 더 많아져서 그 맛에 대한 그 선호도가 또 달라졌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건 있을 것 같긴 해요. 음,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들은 게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게 아니거든요. 음, 저는 우리 부모님이랑 외식을 하잖아요. 음, 고향 내려가면. 항상 옛날에 갔던 맛집이라든지 그런 곳들을 더 많이 간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제가 거기 살진 않았지만 근데 우리 부모님은 맛집이 고정이 돼버렸잖아요. 음. 근데 항상 갔다 오면 맛있었다 하는데 음, 나는 왜 서울에 사니까 바뀐 건지 그래서 모르겠어요. 미각이라는 게 확실히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음, 다른 건 변하지 않았는데 그 음, 음식점은 또 그 자리에서 계속 음식을 팔고 있는데 음. 그럼 이색 질문 두 가지 할게요.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를 받아들여야 할 때.
다시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회가 된다면 다시 도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대라고 봤었을 때는 방송 일일 수도 있겠군요. 그쵸. 근데 저는 이게 실제로 이런 경험을 했던 게 20대 때 제가 이제 실패를 많이 했잖아요. 그 방송 경험에서. 한 군데에서 뭐 리포터 일을 하긴 했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결혼하고 30대가 되어서 어떤 기회로 라디오 방송국에 면접을 보러 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20대 때 그동안 준비해온 것들이 있잖아요. 목소리도 그렇고 이제 이런 대하는 태도 같은 것들. 그때 이제 했더니 그때는 되는 거예요. 오히려 되는 거군요. 마음을 내려놓고 삶의 여유를 가지고 멀리 봤을 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뭘까 생각을 했는데 나의 그 당시에는 나 멀리 보지 못하고 다 그 앞만 보기에만 급급하고 그냥 조급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실력 내가 이제 놓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이랑 뭐 준비된 자세 이런 것만 있으면 언제든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마음을 진짜 단단하게 먹어야 돼요. 왜냐면 실패라는 아픔을 겪었을 때는 그 다음이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표현한 게 터널에 진입했다 이제. 실패를 겪었을 때는 계속 깜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터널 들어가면 항상 드는 생각이 어디 출구가 있을까 하거든요. 취업이라든지 꿈은 출구가 없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맞아요. 가고 싶은 데 가도 또 더 좋은 거를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더 큰 빛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빛은 저기서 희미하게 보이는데 우리한테 희망 고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했지만 도전하실 분들에게 더 단단한 마음을 먹고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것 같고, 다음 질문은 내일 또 고단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혹시 있을까요? 이게 라디오에서 나왔던 말이거든요. 출근길이랑 퇴근길을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고단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친 하루를 보내지만 무언가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퇴근하는 길에, 출근하는 길에 뭔가 희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즐거운 일을 기다릴 수도 있고. 제이님은 이런 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클로징 멘트로. 클로징 멘트로. 쉽지 않은데. 오늘도 또 늘 같은 하루가 시작되겠지만 더 나은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더 열심히 사셨으면 좋겠다고 이런 말 해주고 싶어요. 따뜻한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지혜님이 이 말하면서 제가 표정을 살짝 봤었는데 이 진심을 다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출근할 때마다 사람들 모습을 많이 지켜보거든요. 언제 많이 보는지 아세요? 언제? 교차로 횡단보도에. 어. 그때 딱 멈춰 서 있잖아요, 나도. 네.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웃는 사람을 잘 못 봤어. 출근길에. 맞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지금 웃어야지. 스마일 해야지. 그러면서 출근길에 마음을 잡았던 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고단한 하루가 기다리는 분들에게 그냥 스마일 하라고 요 말을 짧게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 방송을 들으면서 그냥 피식 웃어도 되고 뭐랄까 약간 그 엉뚱한 웃음거리를 던져준 것처럼 스마일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을 정리하면서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넣고 싶은 말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방송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지혜님이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자. 열심히 살자. 열심히 살자. 오늘 뭔가 모토가 있는 말들을 많이 하는군요. 마음속에 지금 지혜님이 이렇게 뭔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뭔가 꿈틀꿈틀. 네. 그럼 제 얘기를 붙이면서 마치고 싶은데, 저는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의 것들로 채워나가고 싶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만의 것을 찾는 게 쉽지 않아요. 나의 개성,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 20대 때 못 찾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환경적인 무언가 때문에 자꾸 빠르게 변하거나 하는데, 그때마다 나만의 것들로 찾아내는 사람이 30대 때 더 잘 살 수 있다. 맞아요. 그리고 고백하자면 저는 느린 사람 같아요.
느리지만 지금까지 이 방송을 하면서 청취자분들을 만났고 느리게 갈 테지만 오랫동안 방송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주제를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시간 넘게 이야기 나눴거든요. 제이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런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저도 평소에는 잘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제이님이랑 1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참 좋았던 게 우리의 이야기들이 시간 차이가 있지만 음, 채워져 가는 거잖아요. 과거 이야기를 또 있으니까. 음, 그리고 제가 원래 오프닝에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청취자분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제이님이랑 했던 방송에. 음. 소소한 일상 대화 속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서 듣기 좋아요. 뭐니까 제이님 두 분은 말을 어쩜 이렇게 예쁘게 하실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 다 들었어요. 따뜻한 마음과 소중한 경험까지 나눠주셔서 잘 듣고 가요. 이렇게 남겨주신 게 있었는데 네. 제가 댓글 읽고 이날 방송 참 잘했구나. 혼자 마음속으로 이렇게 그 뭉클함 느끼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방송 또 제이님이랑 많은 대화를 나눴으니까 청취자분들이 듣고 따뜻한 댓글과 뭐 우리 원래 응원할 수 있는 댓글들을 남겨주시면 또 힘있게 한 해를 보내지 않을까. 제이님을 또 언제 볼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 3개월 만에 만났죠. 네, 맞아요. 그래서 다음에 올 때 좋은 소식으로 또 만나요. 네. 그럼 지혜님이 우리 인스타와 이메일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방송 이외에 인스타 424POD와 이메일 424POD@gmail.com으로 소통해요.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로도 많이 들어주세요. 팟빵과 유튜브 댓글로 방송 후기 남겨주세요. 개인 이야기는 메일로 기다릴게요. 다음 토크는 일상 풍경, 기쁨을 느끼는 작은 순간들입니다. 우리 사이 더 가까워져요. 안녕.